안녕하세요. 빅마마입니다. 제가 전문직들 혼사일을 오랫동안 일해보니까요. 최고의 신랑감인 남성 닥터 성원 시기도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까지 왔을 때는 아주 어렵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 기간도 길었을 뿐더러 그들이 문화가 있으니 의사 사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들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해주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의사 사위를 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보통 의대 6년 마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아마 이때까지는 페이라고 해도 본인들 공부하고 생활비 정도 아니면 자동차 유지비 정도 하겠지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쁜 와중에도 전문의 자격 공부를 해야 군의관 입대 전에 전문의를 따고 갈 것 같아요. 군의관 시절이라 하여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년 정도는 거기도 적응하고 자기 시간을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것 같았고 군의관 2년차 때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본인들은 이때가 개인적으로도 본인의 진로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아주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았어요. 30대 초반까지는 남성 닥터들 결혼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공부도 어려웠지만 배우자 찾는 일인 것 같다고들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시기가 또한 정보사나 마담뚜님들이 혼사일로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인데요. 군 제대를 하고 펠로우 들어가면 또 정신없이 바쁘고 또 펠로우 자리도 본인이 희망하는 자리가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의 티오를 차지하고 들어가려면 잡아주고 끌어주고 교수님 눈조장도 찍어야 하고 친구들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을 때인 것 같았어요. 때론 부모님들이 든든하거나 집안의 배경이 좋아서 최고의 수련과 페이닥터로 경험을 쌓게 되었을 때 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부와 실력에만 집중할 수 있는 닥터들에게는 15년 공부가 그리 길다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연구하며 실력 쌓고 능력 있으니까 마음껏 자기 이름 걸고 명성을 얻고 성공하겠지요. 하지만 이때 닥터들도 전교 1등만 했고 수업만 해서 부모님들의 자랑인 아들이지만 진로를 교수 목표로 학교에 남기를 원해도 30 중반의 나이까지 재수도 유급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남아도 그 시기를 지나면 교수 TO에서 밀리는 거랍니다. 일찌감치 전문의 따고 페이닥터로 3, 4년 경험 쌓은 친구들은 자립해서 개원도 하고 알뜰하게 본인 아파트도 마련했다고들 하지. 그러면 이때부터 남성 의사 전문직들도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삶이 현실이니까요. 전공이 할 때만 해도 마담뚜 중매에 넘어가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느니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이해도도 많을 것 같은 의사끼리 실력 있는 대로 능력껏 최고의 페이를 받으며 결혼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마담뚜 카톡도 차단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막상 세상 나와서 페이닥터로 죽어라 일하고 세금 공제 후 들어오는 페이는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인 것은 맞는데 이게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시간 들이고 세월 보내면서 내가 벌어서 좋은 위치에 건물에 개원을 할까 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전문직들도 결혼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40을 넘게 남의 밑에서 페이닥터만 하자니 억울하기도 하고 인생의 전환점에서야 마음먹고 주변 소개나 늦었지만 정보사에 가입도 해보고 어쩔 수 없이 소개가 줄었으니 모여져 있는 곳에서 좋은 인연도 찾아보지만 본인이 나이를 먹은 만큼 내 앞에 나와져 있는 상대 또한 내 나이를 비례하는 나이다 보니 그리 훅하는 마음은 안 오더라고 해요. 그렇다고 나이 차이를 띠동갑까지 어리게 찾기에는
인생을 모험한다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그것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니까 더 막연한 생각에 일만 하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혼사일 하는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듯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거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어려운 일도 용기도 나고 도전도 하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모든 혼사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직면으로서 볼 때 남성 닥터 결혼의 황금기는 전문의를 따고 30대 초반의 군의관 2년차 때부터 팔로우 때가 미약하지만 최고의 황금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수련하느냐고 경제적 여력도 없고 어려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자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른감 있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이때가 그 나이대를 찾는 상대 혼처들이 집안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주로 명문가대 혼처들이 나오는 시기여서 일찍 전문직 신랑감이나 같은 격의 혼처를 찾기 위해서는 성혼을 잘 시킨다는 마담또 여사들에게는 최고의 집안이나 상류층 노블 때부터 경제력이 있는 다 책임지겠다는 여성 혼처가 다수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 갖춰진 좋은 댁이기도 하고 따님들 또한 대부분 다른 세상 밖의 삶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오직 따뜻한 가정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부모님들의 보호 속에 올바르게 성장하였고 남의 영향력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오직 순수하고 클린한 신부감 때이니까요. 그래서 집안 좋은 여성댁의 부모님들께서도 내 딸이 지금까지 잘 자랐으니까 엉뚱한 호기심에 우리 집안과 문화가 다른 엄한 남자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좋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혼처를 찾아내기 위해서 또는 내 딸의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일찍 서두르시는 편입니다. 그런 댁들은 내 딸이 결혼해서 신혼집이 작아서 불편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게 하며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생활 습관과 살아온 문화가 있으니 내 사위자식을 위해서도이겠지만 내 딸의 삶이니 그런 것은 염려가 없는 당연히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혼처들이지요. 또 이때 남성들의 배우자 희망이 거의 첫 번째 니즈가 미인모는 필수이고 기본이라고 해도 그 20대에 나오는 좋은 혼처의 여식들은 당연 어린 나이에 피부 곱고 30대와는 누가 봐도 예쁘다라는 표현이 다르니까 그 나이대의 결혼 조건으로 외모가 1순위건 경제력이 1순위건 일단 소위 말하는 의사 사위를 중매의 조건으로 다 갖추어서 찾겠다는 혼처들이니까 아닌 말로 좋은 혼처는 마담트 손에 있으니 남성 의사들이야 본인들의 진로를 어떻게 초이스 하느냐에 달렸지 일하는 저희가 봐도 좋은 혼사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또 아들 낳아서 의사로 키우느냐고 고비고비 뒷바라지만 하신 아들 부모님들은 그동안 아들이 뒤통수만 바라보고 살아오시다가 성인이 된 아들과 이제 제대로 인생의 기쁨도 느껴보기 전에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하지만 남의 딸하고 행복하라고 보내는 것이 기쁨도 있지만 섭섭함도 당연지사이니 이러므로 당연히 현금 예단 정도는 후히 보내주시는 정도의 격들은 다들 갖추고 계신 것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어떤 모친들은 어머머 옛날에나 의사 사위 보려면 열쇠가 3개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세상에도 의사 사위 보려면은 여성 쪽에서 집도 해가야 되고 현금 예단도 해가야 되고 병원도 차려줘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딸 가진 어머님들은 아시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시고 그러시는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때가 좀 있기도 합니다. 내 딸도 뒷바라지 하느냐고 힘들었고 훌륭하게 잘 컸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서 똑똑한 내 딸의 사위를 보고 싶지는 않네요.
하시면서 부글부글 말씀이 길어지는 분들도 100에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런 전문직 사위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은 계획과 욕심을 품고 오신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실 때는 저희가 어떻게 상담을 해야 옳을지 난감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부러움을 받고 사익감 서로도 일이 닥터들도 어느 날 전해 듣는 결혼 잘했다는 친구들 소식에 때론 난 내 힘으로 성공할 거야 라고 부렸던 객기는 온데간다 없고 속으로 야 부럽다 부럽다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더랍니다. 결혼이 늦으니 생각했던 만큼 여성의 미모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예쁜 여성은 벌써 다 임자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한 열정으로 몸이 부서지게 일한 것 같은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전문직인데도 결혼이 늦으니까 상황이 더 어정쩡하더랍니다. 사실 전문직 결혼에 서포트라는 개념도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전문직 결혼에 판사 성원 시에는 여성 집에 생활비조로 월세가 나오는 건물에 아파트의 명의를 신랑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주는 것까지가 서포트였지만 지금은 명의 이전이나 등기까지 해주려고 하면 세금이 수억씩 나가기도 하고 또한 부부 재산도 기여도나 일정 기간까지는 각각으로 보니까 지금은 그냥 내 딸 이름으로 가져가는 것 뿐이지 서포트라는 절대적인 의미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되었든 그들이 공부가 길었으니까 결혼을 한다 했을 때 시작이 미약해서 그렇지 그들이 사회적 지위나 능력은 그 미약할 때 거들어주면 내 자녀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삶이 빠르게 자리 잡아 능력 발휘하고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없으면 몰라도 대부분 있는 댁이라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 부모가 그 재산을 다 끌어안고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고 힘 있으면 자식들에게 밀어주는 것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좋은 일로 보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성혼시킨 따님 모친과 재별하게 지내는데요. 제 사무실을 지나시는 길이시면 가끔씩 들르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가실 때가 있는데 요즘은 전공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당신 사위는 1년이 되니까 투자해준 금액보다 훨씬 더 벌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씩 듣는 소식이라도 이 빅마마도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사익감 남성 닥터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